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이제 등기법 마지막 3, 4월 마지막 이제 주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등기 효력이 있죠. 앞전에 이제 여기가 등기 효력 부분이 이제 빠졌고,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바로 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종국 등기 효력 6가지는 뜻만 아시고 앞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추정력이 예상 문제입니다. 등기 효력 물으면요, 추정력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종국 등기 본 등기 효력에는 물권 변동은 민법부터 배우신 민법 186조 7조에 따라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행위 또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186조에 의하면 매매 등 계약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게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164페이지에 대항요건, 이거는 대항력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던 무슨 환매, 특약 이런 등기라든가 또는 제한 물권에서 임의적 기록사항, 기간, 치료, 이자 이런 거는 등기해둬야 무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민법에서도 배웠죠. 특히 임차권 등기 예를 들까요?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임차권이 성립되지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은 등기해두면 무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게 대항력입니다. 3번 점유적 효력, 요거는 민법 245조 2항이 나왔는데, 자, 민법 245조 1항이 뭡니까 물으면 부동산 점유 시효취득 소유의 의사로 타인 토지 건물 토지를 몇 년간 점유하면요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20년 점유하고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이건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는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요걸 해야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245조 2항입니다. 245조 2항은 등기부 시효 취득입니다. 거기 245조 2항 읽으시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무권리자라 그랬죠. 무권리자인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요거 몇 년간 점유하면 됩니다. 10년. 그것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그건 민법에서 다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몇 년만 점유하면 됩니다. 10년. 왜 그렇죠? 그러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유하면 되죠. 그때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걸 무슨 효력이라고 합니다?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점유적 효력이요. 그리고 이제 순위 확정입니다. 등기된 권리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확정됩니다. 그죠? 등기된 순서에 따라. 단 거기 이제 밑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같은 구, 다른 구입니다. 자, 앞에 설명도 있지만 그 맨 앞에 1번에, 괄호 1번에 같은 구 하면 같은 갑구나 얼구 안에, 여러분 갑구, 얼구 안에 갑구에 등기된 권리는 순위번호, 얼구 있죠. 얼구 안에 등기된 권리들, 그러니까 얼구에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권리는 등기한 순서, 순위 번호 있죠. 1번, 2번. 이 순위 번호에 따라 등기한 권리들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구, 이제 같은 구 그러면 같은 갑구, 을구 안에 있는 권리고 다른 구는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의 순위는 이거 앞전에 말씀드린 접수번호 같은 날 접수가 됐다면 뭐가 빠른 게 선순위라 그랬죠? 접수번호. 자, 다시요. 같은 구, 같은 갑구, 을구 안에 있는 등기한 권리는 순위번호. 다른 구, 다른 구가 갑구와 을구에 있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뭘 갖고 순위를 정합니다? 접수번호.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걸 제일 많이 묻고 그 다음에 5번 우측으로 가서 165페이지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그랬는데 자 묻는 건 이겁니다. 후등기 저지력을 물으면요. 토지 같으면 지상권, 건물은 전세권인데 여기 보세요.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돼 있고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돼 있는데 이 지상권 전세권이 이미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이 지상권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지상권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 또는 이중 지상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그 토지 건물에는 다시 지상권 전세권을 이중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는 말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꼭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토지의 지상권이 건물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다시 지상권 전세권을 이중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죠. 6번 권리 추정력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 추정력의 의의와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 추정력 범위를 요 책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제 수업 자료 앞전 주에 드린 수업 자료 가지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거 다 이번 주까지 해야 될 자료는 미리 드렸죠. 자, 그 다음 공신력 있죠. 7번을 먼저 보세요. 166페이지 맨 밑에 7번에 공신력 불인정. 자, 등기에는 우리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부실, 위조된 등기였고 그 등기상 권리자가 무권리자일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기 믿고 거래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특징인데 우리 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신력이 없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고 가등기 있죠. 밑에 166페이지 맨 밑에 가등기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등기에는 아직 본 등기하기 전에는 딱 하나 효력만 있죠. 순위 보전. 순위를 미리 2번 가등기면 1번, 2번 가등기면 요 2번 순위가 미리 보존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등기 효력에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고 아직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순위 보존 외에 그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단 이제 본등기하면 물권이 본등기 시에 물권이 변동되고, 다만 본등기 순위가 무슨 순위여야 한다? 가등기 순위여야 한다. 순위가 소급한다고 이미 가등기 할 때 설명드렸고, 자, 여기서는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물권 변동 추정력 이런 효력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다. 가등기만으로는 순위가 뭐 돼 있다? 보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순위 보전 외에는 가등기는 그 어떤 효력도 없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165페이지 밑에 추정력 요구하고 166페이지인 걸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 책에 165페이지 추정력의 의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된 권리자는 소유자면 소유자로,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 저당권자로 추정받죠. 가장 대표적 예 하나를 이렇게 하죠. 갑으로부터 을이 민법적으로, 그죠?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제 갑에서 을로 넘어와 있죠. 소유권 등기가. 그럼 현재 을의 명의로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물론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 매매 계약도 유효로 추정되고, 등기 절차도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고, 을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을의 명의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는 이 효력을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 하지요. 그러면 민법적으로도, 자, 이 매매계약이 이제 매매계약이 무효다, 등기도 무효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걸 추정받는 반대 상대방 갑이 주장한다면, 항상 갑이죠. 민법에서 갑이 매매계약이 무효다, 등기가 무효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갑이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무효 주장과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다? 갑이. 어디서요? 소송에서. 소송이 걸리면, 소송 이야기는 여기 우리 책이나 자료에 소송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안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소송에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매매계약 무효, 민법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뭐 해야 된다? 입증. 대공식이죠. 대원칙입니다. 입증 책임에. 그래서 추정받는 당사자, 을은 입증 책임이 없고 갑이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이 추정력은 법에, 우리 등기법, 민법에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 법에 규정이 없고, 뭐로 인정됩니다? 판례로 인정됩니다. 판례로. 자, 이제 그 판례가 책에는 166페이지에 있고, 그 표로 있고, 요거를 정리한 게 여기 제 자료, 수업 자료 보십시오. 앞전주에 드린 그 4페이지, 페이지로는 전체 다 드렸으니까, 등기 절차까지요. 오늘 이 시간, 오늘까지 이제 다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 효력의 권리 추정력 1번,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원칙. 나중에 이제 부정 밑에 2번에 부정되는 거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판례 1번 인정되는 1번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가 무효여도 여러분 일단 아까 매매 계약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여도 일단은 그에 따른 실체 권리 관계가 을에게 존재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되죠. 그러면 이 계약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입증하기 전까지 소송에서 입증하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등기 자체가 무효여도. 2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원인과 절차인데 원인이 매매. 여러분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고 절차, 요 등기 절차도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3번 등기 명인 갑을인데 을이죠 지금 을이 등기 명인 을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인을 모습입니다. 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등기 추정력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매매와 다른 원인을 을이 주장했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고 그 전 소유자, 을이 자기한테 등기해 준 전 소유자 갑에게도 주장이 다른 말로 원용이죠. 원용. 작년 30일에 민법 시험에서 원용 나왔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을이 갑에게 있다 없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답이었습니다. 작년 민법 시험에 30일에 들어보세요. 추정력 물어가지고 등기 추정력. 을은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인 을이 전 소유자, 갑에게도 계약의 당사자 간에도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이 효력을, 이 주장을 을이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주장할 수 없다면 X 틀리죠. 그게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없다고. 있다. 그 다음 5번 담보물권 우리 저당. 지금 저당권 을구에 지금 소유권 가지고 예를 들지만 을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런 을구에 있는 저당권 등 권리도 적법 유효하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담보물권, 저당권뿐만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 1억으로 여기까지 추정되죠. 피담보 채권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요 피담보 채권 1억이 적법 1억이 존재하는 걸로 적법하게 거기까지 추정됩니다. 6번 등기부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지만 선의 무과실로 등기 내용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여기 악이라는 말도 알고 있는 거로 등기부를 보고 거래했다면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그건 거기 악의가 알고 있는 것으로. 7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이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당연히 추정력이 있고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가 허위
위조됐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력이 번복, 깨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강한 추정력을 받고, 만약에 이게 이제 등기가 허위나 위조로 등기됐다는 게 입증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만은 입증되지 않으면 추정력은 번복, 깨지지 않습니다. 8번, 등기가 만약에 부적법 말소되면, 여러분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게 부적법 말소됐다면 말소 회복 등기 하기 전이라도, 아직 회복 등기 전이라도 그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인 또는 저당권자 있죠. 이 최종 저당권자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걸로 추정받죠. 부적법 말소됐기 때문에 또 등기 유효 무효할 때요.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저당권이 부적법 말소됐다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물건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적법 말소되면 저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등기 명의자, 저당권자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걸로 추정되죠. 9번, 전 등기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원인 등이 각 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이 멸실회복 등기는 과거에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회복된 등기입니다. 근데 이 멸실회복 등기가 지금은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런 멸실회복 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앞에 좀 불명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멸실회복 등기에도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인정된다. 10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추정이 인정되는 마지막 이야기가 등기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 반대되는 증거를 내세워서 이 상대방 갑이죠. 여기서는 을이 추정받으니까 갑이 추정력과 반대되는 사실로 증거를 내세워서 이걸 입증해야 되고, 입증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만은 그 입증 책임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을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반대 당사자, 상대방 갑에게 있다. 요거 꼭 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 반대로 추정력이 없는 등기, 부정되는 쪽. 자,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10개. 1번,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는데, 그 건물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그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자, 이렇게 신축한 게 아니라면 꼭 써줍니다. 2번도 보세요. 전 소유자, 양도인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요, 바로 뒤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해 놓고 양수인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양수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다. 그러나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우측에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뭐 해버리면 부인. 요걸 써주죠. 아까 1번 신축한 게 아니라면, 2번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이렇게까지 써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보존 등기에. 3번 사망자, 여러분
사망자 명의로 사망자가 신청해서 등기했거나 허무인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 넘어왔죠. 이 신청으로. 특히 사망하신 분이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시험에는 사망자가 등기한 걸로, 아니면 허무인이 등기해서, 신청해서 등기한 걸, 이전해 간 걸로, 등기해준 전 소유자가 사망자, 허무인 명의의 등기, 이 신청으로 한 등기는 무효고, 이런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아까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가 됐다면 그건 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그거를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말인데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을 때 이 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걸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공유 등기에서 공유 지분 합계 결과 지분을 다 합쳐보니까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이런 부실 등기. 자, 지분을 전체 합쳐보니까 지분이 3분의 3, 다 합친 지분이 3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4, 여러분 3분의 4 지분을 다 합쳐보니까 3분의 4로 등기되어 있다.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면 요거 부실 등기, 이런 등기에는 추정력 없다는 말은 이 3분의 4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걸로 추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겁니다. 그 다음 6번. 가등기죠.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 없습니다. 가등기만으로는. 그래서 가등기에는 무슨 지문이 나와도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7번. 등기된 부동산에는 민법의 그 점유 추정력, 이 점유 추정은 앞전에 민법 시험에 등기 추정, 점유 추정 같이 물었죠. 이 점유 추정은 동산을 점유했을 때 인정되는 추정력입니다. 동산 점유에. 이 동산 점유에 인정되는 이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동산에는 동산 점유의 추정력이. 자, 그리고 8번. 표제부 등기했죠, 여러분?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갑구, 얼구의 권리 등기에는 추정력 있지만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토지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도 그 토지 건물 존재에 관한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9번. 건축물 대장, 가옥. 옛날 가옥대장 그랬죠. 가옥대장.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이건 추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정은 등기부에 저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 추정되고, 이런 대장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 자, 계약이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이 입증이죠. 입증.
입증이 됐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력은 어떻게 됩니다? 깨집니다. 거기까지. 아까 제가 저 매매 계약도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한 걸로 추정받는다 했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진정하지 않은 걸로 입증되면 이제 추정력은 어떻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깨집니다. 자, 요 부분. 아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있죠, 앞에? 인정되는 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부정, 판례가 요런 걸 써주고, 요렇게 지금 10가지, 요거 써주고, 결국 묻는 건 딱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걸 없다, 없는 걸 있다면 틀립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있다, 없다. 요 판례 잘 정리하시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민법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추정력. 매년은 아니더라도, 우리 등기 시험에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1차 같이 하시는 분들,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 2차만 하시는 분은 요 자료, 1차 같이 하시는 분은 민법에서도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등기의 유효 무효입니다. 자료. 그럼 책은 16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등기 유효 요건에 무슨 형식적 요건도 있고, 넘겨보시면 실질적 요건도 있고, 이건 구분할 필요 없고, 따로 이제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형식적 유효권, 실질 유효권, 이거는요. 자, 이거를 정리한 거는 여러분 자료에, 책에는 쭉 설명식으로 되어 있지만 딱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앞에 지문들,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론 적법하고 적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유효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겁니다. 자, 앞에 사실관계는 써주고 맨 끝말, 여러분 제 자료 보세요. 수업 자료 그 4페이지 2번에 등기 유효 무효 17가지 번호 1번부터 17번까지 이 지문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지만 그걸 쭉 펼쳐서 쓰더라도 결론 있죠. 맨 끝말 유효냐 무효냐 둘 중에 하나. 민법에서는 유효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고 무슨 해제도 있지만 우리 등기에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걸 묻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 여러 번 했죠. 관할 위반의 등기나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 가서 등기했거나 사건, 물건이나 권리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특히 계속 예를 드는 게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걸 등기하였다. 농지의 전세권 등기했다부터 이거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등기 절차 맨 끝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등기법 마지막 예상 문제입니다. 거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하였다면, 농지의 전세권 등기하였다면 뭐다? 무효니까 앞에서 배웠죠? 그 1번 끝에 적어드린 이런 무효인 걸 등기하였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런 등기 발견하면 직권 뭐 시켜야 됩니다? 말소. 2번 지적공부 토지대장에는 분필 절차. 여러분 우리 토지 분할할 때 분할에서는 대장부터 먼저 분할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대장에는 분필 절차 거치지 않고 토지 등기부에만 분필
분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써줍니다. 여기까지 써주고 무효냐 유효냐 무효. 이것도 무효. 실체관계 부합해도. 3번 4번 요런 거요. 여보 앞전에 우리가 X 토지에 매매 계약 해놓고 Y 토지에 등기했거나 아니면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임차권을 등기하였다면 이건 무효. 4번 정여에 한 이전 등기를 매매로 등기하였다면 등기 원인을 이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자 3, 4번 민법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계약을 하고 등기하는데 계약과 등기가 뭐 해야 된다? 일치. 그런데 계약과 등기가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면 당연히 계약한 대로 등기하면 등기가 당연히 유효잖아요. 유효. 그런데 일치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걸 묻죠. 대표적인 게 4번 뭐 설명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제 설명은 이렇게 하죠. 4번 먼저 갑과 을이 정여해놓고 정여하여서나 어떤 이유든 매매한 것처럼 등기하였다면 민법적으로 갑과 을이 한 정여는 유효, 매매는 물론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를 묻죠. 등기. 매매한 것처럼 한 등기는 어떻다? 유효. 그 다음에 3번, 위에 3번. 민법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여 매매도 나오고, X 토지에 갑과 을이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Y 토지에 등기했다면, 이거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계약과 등기는 무효. 그리고 전세권이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이거.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하였다. 그럼 이 전세권 계약은 유효지만 임차권 등기는 무효니까 요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Y 토지 임차권을 X 토지 전세권으로 경정 고치는 거는 안 된다고 했고요. 경정 등 이걸 Y 토지를 X 토지로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고 고치는 건 안 되고 Y 토지에 대한 등기와 임차권 등기가 뭐 돼야 됩니다. 이거 말소되고 다시 갑과 을은 X 토지 전세권에 다시 등기해야 된다. 민법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건 방금 한 건 민법적 이야기고 우리는 등기가 3, 4번 지금 3, 4번 결론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요거 묻는 거죠. 5번 갑을병 3자 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이미 합의가 있든 없든 일반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 중간 생략 등기는 단 어디서 하면 무효입니다. 절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갑을병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자, 중간 생략 등기도 민법 시험에 민법 물권법 물권 변동과 등기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는 요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6번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는데 말소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오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진정 명의회복에 한 등기할 때 했죠. 이거 갑이 을에게 여러분 갑이 을에게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매매 계약 등이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로 무효일 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다시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와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7번 상속인이 부동산 양도해놓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거, 상속 등기 생략이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처럼 해서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줘도 유효. 이것도 일종의 상속 등기 생략,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8번 무권 대리인이 한 등기 신청. 여러분 민법처럼 무권 대리권도 없는 자가 한 등기 신청. 특히 위조된 인감, 위조된 인감으로 등기했다. 인감은 위조되었으나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이것도 유효. 9번 건물의 등기상 표시하고 실제 건물의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또는 사회 관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다면 유효 무효? 유효. 10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부적법 말소된 등기 있죠. 등기상 물권 저당 적어놨죠. 여러분 앞전에 요 앞에서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더라도 그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물권은. 그 다음에 10번 자 미등기 건물에 양도인과 양수인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양수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였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어떻게든. 그러나 추정력 할 때 바로 좌측에서 양도인이 이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이 양수의 명의의 등기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지죠. 등기는 유효지만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뭐 하면요? 부인. 그 이야기 했고 12번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이게 부실 위조 부실 등기나 위조된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유효하게 소유권 유효 주장 못한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등기에는 맨 끝말 우리 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신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그리고 13번 무효인 가등기나 여러분 두 가지죠. 가등기나 저당등기가 저당권이 가등기나 저당권이 무효인데 이게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무효인 가등기나 저당권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당사자 합의로 무효인 가등기나 저당도 유용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유용할 수 있다. 가등기나 저당은. 그러나 14번 이거 앞전에 표제부 등기할 때 했죠. 이미 멸실된 건물의 무효인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는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유용하면 무효. 자, 꼭 13번 원칙, 14번 예외 꼭 알아두셔야 되죠. 15번 부동산의 가등기 감료 처분 금지 가처분. 자, 가시 여러 번 했죠. 가시 삼형제 등기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해도 유효입니다. 단 가등기 돼 있는 걸 처분받아 갔을 때 가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직권 말소지만
직권 말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처분행위 자체와 제3자 등기가. 그죠?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6번, 17번은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가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다. 2번 되어 있다. 실체관계 묻지 않고 선등기, 먼저 된 등기가 유효, 후 등기가 무효. 이거죠, 항상. 선등기, 먼저 된 이중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따라서 이 후등기가 무효니까 여기에 기초한 후등기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아갔을 때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무효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 10년간 점유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효인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추정했죠, 오늘도. 후등기는 무효니까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판례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고, 여기까지 후등기에 기초한 이전 받아가도 무효, 등기부 취득시효나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꼭 민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7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게 전부 판례입니다. 시험에 묻는 유형이죠. 추정력 있다, 없다도 꼭 정리하시고, 유효, 무효 이것도 추정력과 함께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렇게 제가 드린 자료로 정리하시고 5, 6월 요약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니까 미리 정리하십시오. 책에 있는 거를 쭉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가 남았죠, 여러분. 쭉 갔어요. 앞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195페이지 보시면 등기 절차 총론, 등기 신청 절차 과정입니다. 우리가 직접 등기하지 않고 법무사 등에게 맡겨서 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 절차가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유권 보존 이전 이런 권리 등기 먼저 하고 제일 어려운, 제일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한 등기 절차를 마지막에 이제 남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해 드립니다. 물론 자료, 여기 이제 자료 있죠. 수업 자료 미리 드렸죠. 그 자료에 등기 신청 절차부터 그 페이지로는 5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 쭉 이제 남은 거를 전체 오늘 2시간 남은 걸 정리합니다. 자, 등기 절차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